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송승호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직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내에서는 팀장이라는 팀장도 아니죠. 사내에서는 그냥 송승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호칭을 없앤 것도 저희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그 혁신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이 컬처 오브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 사진은 작년 2020년 4월에 저희가 회계 분기마다 회계 결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 보고하는 사티아 CEO 회장께서 하신 화면이에요. 근데 그때 사티아 회장께서 말씀하신 게 2020년 4월이면 이제 코비드 19 시츄에이션이 이제 막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 19 시츄에이션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하는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그 역할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 2년 동안 저희가 경험을 했었을 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변화가 지난 2개월 동안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트 환경,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리모트 환경으로 업무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변화가 됐고, 그 리모트 환경에서 일을 하는 고객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자체는 그럼 이 리모트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120여 개국에 지금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여 개국이 전부 다 다른 코비드 19 시츄에이션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어떤 나라는 한국보다 더 심하고 어떤 나라는 한국보다 덜 심하고 어떤 곳은 그냥 위드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곳도 있고, 그 각 나라마다 상황에 맞춰서 이 굉장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그 나라의 컬처, 그러니까 문화와 그런 사회의 어떤 정서를 흔들지 않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성원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이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6단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이제 가장 심각한 단계로 그냥 사무실을 폐쇄하는 단계고, 6단계는 아주 자유롭게 사무실을 오고 갈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3단계와 5단계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4단계에서 5단계로 풀었는데, 4단계에서 5단계로 풀었다는 얘기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무실을 나갈 수 있고 외부 손님도 초청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그 전에 4단계일 때는 저희가 사무실 나가기 위해서는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었고, 외부 손님을 사무실로 초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3, 4, 5단계 모두 다 강력하게 재택근무가 권고가 됐고, 리모트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강력하게 권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향후 업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당연히 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면서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 혁신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국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향후 업무에 대한 MS의 핵심 원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리모트 환경에서 계속해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원의 건강 그리고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 이 부분이 이 혁신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좀 꺼냈고요. 이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고 있는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리모트 워크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뉴 노멀이라고 하고 이제 하는 말들이 있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이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뉴 노멀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주 식상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단어일 겁니다. 한 3, 4년 전서부터 여기 뭐 클라우드 시대가 와서 뉴 노멀이고 또 어떤 시대가 와서 뉴 노멀이고,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새로운 현실이 계속해서 다른 각도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뉴 노멀이란 단어는 굉장히 식상하고 우리한테 뭐 일상적인 단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한테 앞으로 다가올 미래 현실은 계속해서 새로운 현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들을 계속해서 맞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고 이 변화를 위기로 삼아서 이 변화를 위기로 삼는 게 아니죠. 이 변화에 대한 위기를 성장에 대한 기회로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 기업의 문화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보통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앞으로 미래에서 이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큰 열쇠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위기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아니라 IDC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약 1,600, 1,700명의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위기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1,600, 1,700명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두 차례의 시기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0년 1월에 그리고 2020년 7월에, 그러니까 2020년 1월이면 코비드 19 시츄에이션이 본격화되지 않았을 때고요. 2020년 7월에는 코비드 19이 굉장히 본격화돼서 모든 나라가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것이 위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두 차례 나눠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니 약 그 48%의 답변자분들이 이 코비드 19 시츄에이션이 결국에는 위기긴 하지만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또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은 그 약 3개월 안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답변 주신 분들이 한 1.3배 더 많았고, 그리고 우리의 매출이 이 위기로 인해서 더 증가할 거다라고 하신 분들이 다른 답변 주신 분보다 1.4배 정도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 위기 기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의 회복 탄력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혁신하고는 도대체 뭐가 관계가 있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까 이 위기가 결국엔 기회라고 답변을 주셨던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이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회복 탄력성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무엇이겠느냐라는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약 그 80%의 분들이 결국에는 이 회복 탄력성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주신 분들의 약 절반 이상이 53%라고 지금 보여죠. 그리고 이 혁신의 가속화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 답변을 주신 분들이 한 48%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48%의 답변을 주신 분들 중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엔 이 기회라는 것이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 중에 80%가 답변을 주신 거고, 이 답변을 주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이 사티아 회장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결국에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계속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도출되는, 비즈니스 환경이 도출되는 이 시대에서는 결국엔 시시각각으로 위기 환경이 다가올 거고, 이런 것들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의 중심선에는 이 테크 인텐서티, 그러니까 테크니컬 기술 위주로 이제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를 언제 한 거냐 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저분의 사진을 보여드린 게 2020년 4월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분기 2020년 7월에 회계 발표를 할 때, 저희 회계 결과를 발표할 때 2020년 7월에 저 말씀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기술을 주도로 해서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회복 탄력성의 주체가 되는 게 결국엔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혁신 문화가 결국엔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혁신 문화라는 게, Culture of Innovation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 문화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해요. 이 전통적인 그 혁신 문화의 프레임워크는 그 사람과 프로세스, 기술, 요 세 가지 요소가 조합이 됐을 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빅데이터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각종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말로부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서 뽑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로부터 해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됐고,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데이터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같이 그 미지수가 많은 기업 환경에서는 굉장히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혁신 문화의 프레임워크를 얘기할 때 이제는 데이터도 하나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기존에 사람, 기술, 프로세스 세 가지의 요소만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데이터를 같이 추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구성 요소가 하나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혁신 문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혁신 문화는 yes or no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혁신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단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통주의자부터 리더까지 4개의 단계로 구분해 놨고요. 전통주의자, 초보자, 그리고 도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혁신을 선도하는 요 4가지 그룹으로 나눠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구성 요소, 사람과 기술과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점에서 그 4단계에서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속한 그 조직 내에서 우리는 사람은 어떤 단계인지, 프로세스는 어떤 단계인지, 기술은 어떤 단계인지, 데이터는 어떤 단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있는 척도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척도를 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연히 저 단계에 있는 그룹들과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그룹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4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태 지역의 약 1,600, 1,700명의 기업 종사자들께 설문조사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그리고 혁신과 회복 탄력성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장표를 넣어놨습니다. 결국에는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심 요소가 되는 것이 혁신이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있는 사전적인 정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태 지역에서는 2020년 1월 그리고 2020년 7월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아까 설문조사에 응했던 분들이 이 조직 문화의 혁신의 성숙도가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전통주의자들이 조금은 감소를 하고 이제 도입에 대해서 초보 도입자들이 좀 늘어나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선도자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비교적 전통주의자가 감소한 것 빼고는 전부 다 혁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혁신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태 지역의 성숙도 현황이에요. 이 장표는 이제 한국만 추려서 본 겁니다. 국내만 추려서 본 건데 국내도 마찬가지죠. 전통주의자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근데 조금 앞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태 지역 전체적으로는 전통주의자들이 이제 다른 쪽 골고루 세 단계에 있는 다른 단계로 좀 골고루 분포가 흩어졌다고 보여진다면, 한국은 전통주의자에서 이제 초보자 쪽으로 그냥 넘어가는 비율이 많이 늘었고, 그보다 더 앞선 단계는 사실은 별로 많이 가지 못했어요. 나머지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사람 선도자 영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초보자 영역에 지금 많이 진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표를 보면은 한국이 아쉽게도 다른 아태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역시 혁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태 지역보다는 조금은 좀 느리게 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한국도 국내 역시도 6개월간 조직의 혁신 문화 성숙도가 약 12% 향상됐다라는 혁신 능력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설문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결국에는 이제 이 4단계로 나누어서 6개월간 이제 비교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선도자 그룹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선도자 그룹은 아태 지역의 이제 선도자 그룹에서 선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준 것과 우리나라에서 답변을 준 것을 이제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혁신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라고 답변을 준 게 한국에서 국내에서 약 70%가 이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혁신이라는 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답변을 주신 분들이, 국내에 답변을 주신 분들이 약 70%가 답변을 주신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도자 그룹, 아태 지역 전체 선도자 그룹에서는 90% 이상이 혁신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한국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혁신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선도자 그룹, 아태 지역의 선도자 그룹의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혁신 문화의 성숙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회복
탄력성과 신속한 그 회복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 선도자 그룹에서 답변을 주신 게 아까 맨 첫 장에 뭐 우리 회사가 조금 더 많은 매출을 할 거다, 비즈니스가 조금 더 금방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다라고 답변을 준 비율들 있었잖아요. 그 비율이 선도자 그룹이 훨씬 더 우리 국내 평균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문화가 높은 조직일수록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좀 더 빨리 하고 위기에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혁신 문화에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술, 사람,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이 프로세스. 이 4단계가 서로 간에 잘 구성이 돼서 시너지를 냈을 때 지속 가능한 혁신 문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요 내용,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결국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아까 제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테크니컬 중심으로 기술이 중심이 돼서 회복 탄력성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는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은 다른 텀으로,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회복 탄력성을 위한 이 기술에 있어서는 테크니컬 중심의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는 이 4가지 기술 플랫폼, 혁신 문화,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회복 탄력성 있는 운영 모델,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3R이라는 모델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한 것을 이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구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리스폰드, 리커버리, 리이매진이라는 이 3단계를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R 구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혁신을 이뤄내는 가장 근본 요소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피드백 루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우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도울 수 있도록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혁신 분야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접점, 결국에는 저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직원의 역량 및 업무 효율을 강화하고, 그리고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그리고 제품의 혁신을 이루고, 운영의 최적화를 통해서 다시 또 직원의 역량 강화를 하는 이 4가지의 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디지털 피드백 루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앙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 데이터는 우리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사용자 패턴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의 인터널 직원들이 보여주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 디지털 피드백 루프 단계를 만들어서 지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각 단계마다 원래 이 장표 하나 갖고 2시간을 설명하는 건데 오늘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냐고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고요. 저 단계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피드백 루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엔 저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디지털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의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봤고요. 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피드백 루프를 지금 구성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혁신을 같이 만들어낸 고객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두산과 삼성전자 사례를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두산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풍력발전소의 그 디지털 트윈을 구성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풍력발전소가 있는 거를 똑같이 센서 데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그 가상 공간에서 그 물리적 공간에서 돌고 있는 풍력발전소 큰 바람개비 아시죠? 그거의 상태를 그 가상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좀 더 그 장비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생산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날씨 데이터하고 조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SSD라고 하는 하드디스크에 이 혁신을 도입해 가지고 어떤 고장 예측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단에는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AI 기술들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산과 삼성의 경우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피드백 루프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고객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서 좋은 사례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제안하는 미래 업무 방식이 한 7가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미래 업무 방식 7가지여서 지금 나열을 해봤고요. 결국엔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좀 혁신을 만들어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사하고 계속 그 협력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혁신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뉴 노멀이 굉장히 식상한 단어지만 결국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살아갈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정을 아마도 저는 혁신의 여정이라고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혁신의 여정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 주최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